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4일 오전 11시입니다. 요사이 언론에 등장하는 이름 중에서 사람들을 좀 짜증나게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최강욱 지난 조국 사태 이후에 이 사람 기사가 나올 때마다 안하무인 그리고 험담 그리고 말장난 딱 완장찬 사람입니다. 완장찬 사람이 대통령 권력을 뒤에 업고 오만방자하게 설치는데 이걸 또 언론이 충실하게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더구나 열린민주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비례정당으로서 이제는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의 막말 질주는 멈추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선 축하를 할 정도고, 더구나 이 사람은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 비례대표로 출마할 때 어떤 신분이었느냐? 피고인 신분입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 그것도 아주 악질적인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에 공천해서 당선이 됐다 이겁니다. 당선. 법치를 무너뜨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일 중에서 법치 파괴, 국민 분열 대통령인데 그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KBS는 또 이런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조국에 대한 언론 보도를 비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조국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피고인이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뭐에 비교해야 됩니까? 형사 피의자가 자기를 쫓는 형사의 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것과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KBS는 국민의 방송이 아니죠. 선동 방송이죠. 다른 나라 같으면은 이 정도의 비언론적인 반언론적인 활동을 하면은 그 KBS 사장 그만둬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또 재판을 받다가 난데없이 며칠 전입니다.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니까 먼저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판사로부터 혼이 났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재판에서 아주 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안하무인 최강욱이 딱 자충수에 걸렸습니다. 딱 자충수에 걸렸습니다. 이걸 딜레마라고 그러는데, 딜레마라는 말은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진퇴양난을 보통 딜레마라고 그럽니다. 진퇴양난에 딱 걸렸어요. 자기 꾀에 자기가 걸린 건데, 지난 2일 이런 문답이 재판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묻습니다. 2018년 8월 로펌의 인턴 확인서는 최강욱 의원이 작성하지 않는 게 맞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검찰이 딱 일종의 유도신문을 한 건데, 예, 그 서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라고 최 의원의 변호인이 답변을 했어요. 자, 이래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고, 이 인턴 확인서를 가지고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 즉 업무 방해 혐의로 지금 기소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로펌 변호사였어요, 이 최강욱 씨가. 그런데 조 전 장관 아들은 2017년 말 대학원 입시에 그해 1월에서 10월 사이에 최강욱 씨가 있는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서 대학원 입시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최강욱과 같이 지금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업무방해인데 혐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두 부부는, 정경심 조국 부부는
2017년뿐 아니라 한 번 더 했다는 겁니다. 2018년에도 다른 대학원 입시에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 2번 했다는 겁니다. 2번. 근데 두 번째 이 인턴 확인서는 발급 날짜가 언제냐 하면은 2018년 8월 7일입니다. 이때는 최강욱 씨가 로펌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아니,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로펌 변호사처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점을 검찰이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어떻게 보느냐. 조 전 장관 부부가 최강욱 당시 변호사로부터 받은 인턴 확인서를 스캔해가지고 또 다른 인턴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겁니다. 위조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번 재판에서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자, 조 전 장관이 그러니까 이번에 최강욱 씨가 답변한 거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인턴 확인서 2018년 8월 로펌 인턴 확인서는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 그럼 누가 작성했습니까? 그거는 조국, 정경심 두 사람이 위조한 거다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당황했습니다. 작년에 최강욱 씨는 검찰에 낸 서면 진술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두 인턴 확인서 모두 내가 발급했다고 했어요. 2017년 인턴 확인서와 2018년 인턴 확인서. 그런데 2일 재판에 나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느냐. 2017년 인턴 확인서 2장 외에는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확인서 2장을 준 것을 2번을 주었다고 착각했다. 그러니까 2017년에 2장 줬다. 2018년에는 준 게 없다. 그러니까 검찰이 보고 있는 그 사실관계에 합치되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검찰이 요거 잘 됐다 해가지고 그럼 좋다. 검찰은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니 공판조서에 남겨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조국 정경심 사건에서 요걸 유죄 증거로 쓰겠다는 겁니다. 유죄 증거로. 그러니까 인턴 위조다. 인턴 위조를 뒷받침하는 최강욱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걸 공판조서에 남겨가지고 쓰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급해진 최강욱 의원 측이 다음 기일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요청하면서 조서 기재는 보류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내뱉은 말인데 이걸 주워 담을 수가 없죠. 이 사태를 하던 한 법조인이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자신의 진술로 조국 전 장관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최 의원 측이 당황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즉, 최 의원이 또다시 아니다. 2018년 그것도 내가 써준 것이 맞다고 하기에는 이미 왜냐하면 2018년에 이 사람은 청와대 비서관입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허위 확인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자백을 하는 셈이니까 자신의 씌워진 혐의가 더 무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면은 조국이 불리해지고 조국을 봐주려면은 자기가 더 무거운 죄를 져야 하는 요게 바로 진퇴양난 딜레마입니다. 아나무인 최강욱이 그 상태에 빠졌어요.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게 딱 여기에 하나의 표본 사례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조국을 봐주려니 내가 어렵게 되고 내가 편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조국 씨를 공경에 빠뜨려야 한다. 어찌할 것인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나무인 최강욱의 뒷모습이 아주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